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선택은 진보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삶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국가 권력과 기득권 세력을 부당한 횡포와 폭력에 대한 스승없는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평생 노력해온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히 연면하십시오. 전문이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세부 실행 계획은 충격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이전에 밝혀진 행정부, 의회, 사법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실행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사령관에게 직활부대는 배속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비상계엄에도 합동수사본부는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기무사의 계획에는 계엄사령관에게 특전사를 직할부대로 두게 하고 사단급 병력을 지원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주도기관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하는 외교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군대와 불법을 동원했던 12.12 쿠데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17년 12.12 버전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역 국회의원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초헌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헌정유린과 국기문란으로 정철된 계엄령 계획을 감쌀 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실제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때 과연 몇 명의 의원이 불법적인 계엄령에 저항했을까?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사수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에 앞장섰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현재의 국면을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사이에 진실 게임인 것처럼 전개하면서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느니 삐딱하다느니 하는 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인들 쿠데타 조직의 엄청난 보고를 받고 그 조직적 저항이 어디까지일 것인지 누가 개입되고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신중한 자세로 즉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거짓말쟁이, 말실수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현재 구도에 대해서는 언론과 군 조직에 대해서 국민을 보고 제대로 된 이 문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12.12 사태와 관련해 전두환 일당에게 반란적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의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과 정의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센토사 선언의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비핵화 조치는 북미 관계의 또 하나의 신뢰를 구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빠른 조치와 결과가 없다며 국제사회와 자국 내의 회의론에 맞닥뜨리고 있지만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느리지만 차분히 서로의 견해를 좁혀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양국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틀 뒤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5년 전 한반도가 나눠져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종전선언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서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선수, 노정희 두 후보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격과 소명의식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김선수 후보자는 평생을 노동인권 변호사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입니다.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 자격을 갖춘 분도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야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구태의연한 사상 검증의 색안경을 벗고 자질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한 대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무사의 국기문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기무사 개헌 문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기무사의 개헌 문건 작성 경위가 아닌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가 사후 보고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만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 문건 그 자체입니다. 작년 3월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로운 촛불 시위 와중에 기무사가 몰래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으며 그 문건이 단순 대비 차원이 아니라 계엄군 배치 계획과 언론, 국회 장악을 포함한 치밀한 실행 계획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내란 음모이자 반헌법적 쿠데타 모의입니다. 특히 이 문건이 한민구, 조현천, 소강원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보고된 경위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안을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거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도 문건 내용에 대한 엄중한 진상 파악 대신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엄단할 기회를 당시에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무사의 개헌 문건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논쟁을 삼가고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첩경입니다.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반기 벤처 투자 금액은 1조 6,149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1%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투자 금액이 3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 금액이 늘면서 벤처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벤처 중기부는 올해 투자를 받은 벤처 기업에서만 5,3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 창업 생태계 혁신 방안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의 핵심 목표는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혁신 성장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 혁명을 꾀하고 혁신형 벤처 스타트업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혁신 기업이 생겨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혁신 성장의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을 것입니다.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혁신 모험 펀드와 코스닥 벤처 펀드 등 마중물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모험 펀드는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데 벌써 2조 3천억 원의 펀드 조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부분의 코스닥 벤처 펀드도 2달 만에 2조 원의 목표 투자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혁신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 성장이 본 궤도에 오른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